요즘 기름값 아주 비싸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화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N저 고물가 어쩔 수 없거든. 니들이 절약을 해야 되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름값 때문에 난리 난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요즘 일본 사회에서 제일 어쩌면 관심 있는 뉴스로 이게 거의 매일매일 나옵니다. 일본이 당장에 지금 N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활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일본 산유국 아니니까 해외에서 이제 기름, 가스 같은 거 수입해 오는데 이 기름, 특히 차를 운전할 때 쓰는 이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있잖아요. 이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서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을 해라. 이런 말이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에 이게 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본의 내각 지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총리 대신의 지지율 같은 거를 여론조사를 해요. 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기시다 총리에.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물가가 안 변하고 뭐 받는 급여도 거의 안 변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물가가 매년 오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로 난리라는 겁니다. 기름값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 들으시면은 야 저거는 일본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게 이해가 된다 라는 식으로 또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은 8월 달이 추석입니다. 이 일본 추석을 오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본의 추석 연휴 시즌에 휘발유 가격 때문에 난리가 났다. 정말. 일본이 나름 땅이 길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죠. 900km의 대이동은 절약 드라이브. 이런 오봉 때는 귀경이라 해서 자기 집으로 가요. 예. 신칸센을 타고 가면 제일 빠르고 좋은데 이게 신칸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도 뭐 몇 달 전부터 예약을 넣어야 되고 금방 만석이 돼요. 그리고 신칸센로 가더라도 자기 집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차로 가야 되니까 뭐 그러면 뭐 시작부터. 당장에 여러분 썸네일에 레귤러 한국으로 치면 일반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1리터당 201엔 이렇게 딱 찍혔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정말 충격과 공포인 거죠. 일본에서는. 왜냐면은 여러분 일본에서 예전에 있잖아요. 2011년 10년 엄청난 N 고일 때 그때 휘발유 가격이 99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맞아요.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창 N고일 때랑 비교해서 지금 더블로 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거는 뭐 답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특정 주유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자 180엔 정도가 나온다라는 게 나옵니다. 어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는요. 이게 평균이니까 누구는 좀 비싸고 누구는 좀 싸고 있잖아요. 약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일본에서도. 실제로 저번에 우리가 홋카이도 좀 시골 쪽에 갔다 왔을 때 190엔 받네요. 그렇죠. 예, 많이 봤습니다. 일본은 보조금을 주고 지금 유가를 나름 잡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한국이랑 좀 방식이 달라요. 대한민국은 유류세를 좀 이제 면제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금 삭감을 해줄 테니까 기름값을 내려줄게가 우리나라식이에요. 오. 일본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세금 삭감이에요. 대신 어떻게 해? 보조금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기름 넣는 차 있는 사람들 누군 줄 알고 보조금을 줘? 석유를 정유회사가 사오잖아요. 그 정유회사에게 니들 도매 가격 내려 싸게 주유소에 공급해라는 식으로 회사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뭡니까? 정유회사는 기름을 싸게 팔더라도 달달하거든. 우리는 달달해요. 우린 좋아해요. 이게 생각 방식이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보조금으로 그나마 아까 말한 180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뭡니까? 195엔 넘어가게 된다. 한국은 유류세 인하가 연장이 되니 안 되니? 일본은 정유회사 보조금이 연장이 되니 안 되니? 아니 뭐 오상 그래봤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기름값 둘 다 비슷하네. 아까 보니까 한국도 뭐 1,800원 1,900원 이런 데 있고 일본도 뭐 180엔 190엔 그럼 뭐 일본도 한국 사람들이랑 비싸게 돈 벌 건데 그거 가지고 난리랑 너무 엄살이 심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귀경길에 난리 난다 있잖아요. 이게 좀 큰 겁니다. 제가 아까 일본 오봉휴가 이거 있잖아요. 추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귀경길, 설날, 추석날 뭐가 공짜가 됩니까? 한국경제네요. 올해 1월달 뉴스입니다. 설 연휴 2,600만 명 대이동, 고속도로 통행료
나흘간 면제. 에? 면제. 당장에 작년 추석에도 뭡니까? 3천만 명 대이동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해서 아마 올해 다가오는 추석도 아마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예. 부럽다. 아니 오상 그러면 뭐 일본은 고속도로 면제 없어요? 면제 없습니다. 일본 연휴 휴가 때 이때. 한국은 추석 설 연휴 때 어차피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도 또 타봤자 뭐 정체가 되니까 돈 받아서 뭐 하겠냐. 기분 좋게 고향길 보내세요. 면제잖아요. 자, 일본은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2024년 4월 3일입니다. 골든위크, 추석, 연말연시, 흔히 말하는 일본 사람이 귀경하는 시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는 조금 할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귀경길, 일본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탈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혼잡해지잖아. 고속도로를 주말에 할인하니까, 휴일에 할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네. 할인을 없애버리면은 정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일본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기사 나오죠. 일본 추석에 귀경길에 900km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름값은 역대급 최고고 고속도로는 할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동일거리 비교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추석 연휴가 아닌 일요일날 이때 도쿄에서 나고야 한 320km 정도 됩니다. 가면은 할인 없으면은 7,320엔이고 ETC 하이패스 장착차 할인 들어가면 5,400엔 한 우리한테 한 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국은 얼마죠? 서울에서 경주까지가 327km니까 비슷한 거리죠. 이게 일반적으로 한 17,000원 정도 나오네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와. 그러니까 3배 정도 싸죠. 일본보다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추석 때는 뭡니까? 아예 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 추석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예, 8월 13일 일요일 도쿄 나고야 가죠. 일반 요금 7,320엔, 하이패스 요금 7,320엔. 휴일 할인 없어지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한국의 3배인데 추석에는 한국은 빵, 일본은 우리한테 돈 7만 원 내고 이동을 해야 돼요. 가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14만 원이지. 아니 오상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기차 타는 문화가 있으니까 고속도로 뭐 일본 추석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차 안 막히니까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연휴 때 정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일본 연휴의 정체 따끈따끈한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어로 보면 8월 11일 기사네요. 귀성 러시가 피크다 라고 나오는데 쭉 위에까지 차가 빼곡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도쿄 수도권 주변에 차 막히는 정체의 열인데 매년 이렇습니다. 그렇죠. 일본 도로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은 오전 7시 반 토메이 도쿄랑 나고야를 연결한 고속도로 하행선이 요코하마 지역 부근에 약 41km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후지산 부근 약 40km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도쿄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도 약 30km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인천 아니면 울산에서 부산 그 정도 거리가 차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비싼 고속도로, 할인도 없는 고속도로인데 정체가 되면은 여름에 뭐예요? 일본 지금 덥거든요. 38도, 39도 일본 여름에 추석이다 보니까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름이 줄어드는 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입니다. 저도 이때 움직여봐서 아는데 기름이 진짜 계속 줄어들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정체 구간인데도 휴게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휴게소에서 기름을 한번 넣어볼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은 고속도로 주유소가 전국 평균 가격보다 기본적으로 저렴하죠. 자, 그럼 일본 휴게소의 기름값은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라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일본 휴게소의 기름값입니다.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예. 아까 제가 일본 휘발유 전국 평균 뭐 180엔 정도라 했잖아요. 이게 도쿄 주변의 휴게소입니다. 200엔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주유소는 비싸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들으면 얼마나 빡치는 일입니까? 다만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유럽 갔다 왔을 때 유럽도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이 착한 거죠. 그래 한국이 착한 거예요. 아까 오늘 이 기사 이거 있잖아요. 이 한 줄에 있잖아요. 일본 추석 연휴 휘발유 가격 상승의 절약 드라이브에 정말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역시 자동차가 있으면 돈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늘어나죠. 그렇죠. 일본이 원래 차를 가지면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당장에 자동차세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 무게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 환경 성능 할인, 자동차 연비가 안 좋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부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이 일본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이 제일 싼 게 뭐? 경차요. 배기량이 커지는 이런 3,000cc 이상만 되더라도 경차 세금의 3배 이상이 돼요. 다음에 중량세, 무게에 따라서도 있잖아요. 경차는 차가 가볍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 적게 내도 되는데 SUV, 큰 차, 배기량 있는 차는 세금 더 많이 내야 돼요. 플러스해서 뭐 일본은 뭐가 있다고요? 차검, 차량 검사 제도도 있다고 저희 방송 항상 얘기를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일반적으로 차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검도 오지게 비싸요, 일본은. 100만 원 이상 가는 자동차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몇십만,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평소 때 자동차 세금 내고 있고 자동차 검사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돈을 뭐 몇백만 원씩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차를 가질 이유가 그렇죠, 여러분.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차를 가질 수밖에 없어 라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죠. 무슨 말? 바로 이거죠.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인데 인구 1인당의 승용차 대수입니다. 일본의 지방, 군마, 이바라키, 토치기 이런 데는 차를 많이 갖고 있어요. 1인당 0.7대니까 가족의 한 명은 무조건 갖고 있단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밑에 나오죠. 도쿄도 1인당 차량 소지수 0.2입니다. 우와. 교토 0.3대, 오사카 0.3대. 예. 도시에 사는 사람은 지하철, 전철 잘 돼 있으니까 차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값 올리더라도 나랑은 관계없어요. 도쿄, 오사카 이런 데는. 그런데 뭐 일본 이런 지방, 찐얀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차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방이 더 싸거든요. 소득은 더 적은데 나가는 돈, 고정 지출비는 더 많아지고 동네 편의점 가는데도 마트 가는데도 차를 갖고 있어야 되는 지역이 엄청 많은데 일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란 말입니다. 내 고향도 차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요. 응. 예.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일본에서 뭐 눈 하나 깜짝합니까? 휘발유 때문에 비싸? 아유 너무 시끄럽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기업한테 보조금 더 줘가지고 연장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정책이 나오지 일본 사람들이 다른 세금 감면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일본 고속도로가 원래 고속도로가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반국가가 운영하는 민영화가 돼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은 할 수가 있지만은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현재 일본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냥 서민들만. 여기 이 줄에서 제일 핵심이 무슨 단어예요? 저희 방송 자주 나오잖아요. 예, 절약이요. 절약. 그러니까 아끼세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속주행 하시고 아니면 도요타가 잘 만드는 뭐 이런 프리우스 같은 거 하이브리드로 타세요. 이렇게 말이 나온 게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거예요. 절약을 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하지만 뭐 사실 하이브리드는 뭐다? 배터리 가격 빼면 그렇게까지 절약하기 힘들다라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일본에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도 방향도 그거네 있잖아. 민생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고 여러분들 절약합시다. 그렇죠. 절약합시다. 나오잖아요. 가솔린 가격 상승에 대항하는 절약술. 일본 정부가 행정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일본 사람들은 절약을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미디어에서 쳐주는 겁니다. 편하죠. 예, 일본의 위정자들은 정말로 전 정치하기 편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러네. 요즘 기름값 아주 비싸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화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니들이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값 절약하는 법. 저는 집에서 즐기는 법. 그렇죠. 있잖아. 스카이프 해가지고 어머님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코로나 때 했잖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깎아봐죠. 근데 일본 사람도 이제 점점 많이 깨우쳐 가죠. 예, 박간의 영상에서 두둥. 나오지만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예전에 해외에 가서 돈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 와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니네. 자기들은 못 가는데 자기들은 비싸서 고속도로 탈 때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슬슬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랑 다르다는 위치. 예, 그 다음에 이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기름값 상승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오늘은 시사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 한일 간 차이 얘기도 많이 나와서 조금 흥미로웠네요. 재밌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사카 일본 망해요? 사람들 지금 망하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보조금을 기업한테 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운영하는 공기업도 돈을 다 받는다 이랬잖아요. 일본 경제는 짱짱해요. 왜? 사람들이 조용하게 절약을 하면서 다 가난하게 살면서 돈을 지불해주고 있잖아요. 일본이란 나라의 이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정말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참으면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절약하고 참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 마른 수건을 짜더라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짜는. 30년간 계속 수건 짜는 거예요, 이제. 짜도 이제 나오나 이러는데 있잖아. 이렇게 야 이러면서 물 한 방울 계속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짜해도 돼. 여러분들 더 절약하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식은 왜 불만을 얘기하지 않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일본은.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일본에서는 정말로 뭔가 각박하다? 예, 라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 예. 씁쓸하죠, 얘기하면서도. 예.